네. 이번에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만든 게 아니고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 지도를 만든 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 세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세종은 총감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나름의 의견이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판단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고 다 그것도 근거가 있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 내용을 중요하게 다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 내용에 분명히 우리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훈민정음은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환단곡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문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그 다음에 개성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문자입니다. 한자 원리, 근데 저는 이게 훈민정음을 제가 전 사람대로 연구를 하고 한자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자 원리와 훈민정음의 원리가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는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 저는 진짜로 느끼는 것이 이거는 한자를 만든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구나. 한자 원리가 한글에 들어있구나. 이거를 제가 아주 이렇게 몸으로 체득 딱 느껴진 겁니다. 우선 동양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천지인의 원리입니다. 천지인의 원리, 그 다음에 원방각의 원리하고 음양오양의 원리가 이 한자하고 훈민정음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천지인은 천은 점 찍는 거죠, 이거. 우주를 찍을 때 점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죠. 땅은 원방각도 같은 원리입니다. 원방각입니다. 그죠? 원에서 이응에서 여린 이응도 나오고 히읗도 나오고 미음에서 미음 피읍이 나오고 시읒에서 그 시읒 지읒 치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 원리가 아주 너무 똑같습니다. 음양오양에 대한 원리도 분명히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는 이거는 진짜 이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건 세종이 아니고서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학 원리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원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리를 넣으신 분이 바로 세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록은 왕주실록에도 그 발성 연습하는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다는 내용이 실록 기록에도 있습니다. 구강구조의 생긴 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발성 원리도 그대로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발성을 하고 발성이 이 혀하고 요 관계, 입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거를 이 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자 원리와 훈민정음 원리를 같은 맥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동양 철학의 원리와 과학적인 원리인데 동양 철학은 천지인의 원리, 원방각의 원리, 음양오양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한글에도 들어있고 한자에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훈민정음의 독자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구조하고 발성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근원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께서 만드신 것만은 아니라 총 감독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영화로도 나왔었지만 영화는 참패를 했죠. 이것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참패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쪽으로 다른 이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보면 이걸 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방고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훈민정음을 이 글자자 모방방입니다. 글자를 모방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글자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어떤 글자냐? 오래된 전설을 모방했다는 겁니다. 그 글자는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고 세종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자방고전이라는 얘기가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나는 문자를 오래된 옛 전설을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형 이자방고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말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세종이 3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오래된 전자를 본떴다. 그럼 뭘 본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본뜬 게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환단고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훈민정음 근원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종은 나는 오래된 전자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인지 선생이 얘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채말리 선생은 그 당시 상소문입니다. 상소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문은 지금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죠.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근본으로 삼은 것으로 새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옛날 글자를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의미가 또 있습니다.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방을 했는데 뜻은 다르게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건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것이 반대가 있었냐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들었고 집현전 학자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줬다. 절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총감독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은 총감독을 했고 집현전 학자는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정도로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나라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출근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큰일입니다. 중앙공무원들이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반대해서 출근까지 안 했다. 아니 나 그냥 일을 안 해버리겠다. 나 이거 진짜 반대한다. 이 정도까지 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랬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세상에 반포를 하려고 그러자 집현전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근을 안 해버립니다. 유생들도 출근을 안 합니다. 세종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443년에 반포하려고 하다가 1446년으로 가는 것도 그 이유는 3년 동안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빠릅니다. 진짜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러면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 신미대사라는 분이 또 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미대사가 묵었던 곳이 속리산 복천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탑을 보수를 하는데 탑에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원각선종 석보. 이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 훈민정음이 세상에 반포되기 8년 전에 쓴 책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식민지 사관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를 만드는 그 나라를 거의 팔아먹은, 역사를 팔아먹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이것도 가짜라고, 별걸 다 가짜라고요. 지네건 그분들이 만든 게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의 역사를 다 그냥 뭉개내는 그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움 없이 별걸 지금 발견되는 것마저도 자랑할 수 있고, 진짜 대단한 것들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환단곡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바로 어처구니가 없죠. 자신들이 만든 지금 교과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역사에 죄를 짓고 민족한테 죄를 짓는 일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8년 전이니까 이거 놀랍지 않아요?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8년 전에 만든 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미대사 부도에서 나온 건데 여기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훈민정음이 여기지. 훈민정음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근데 이 신미대사라는 분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제가 알게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세종이 아주 각별했어요. 각별한 정도가 상당히 도를 넘칠 정도로 각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종 자식들이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억누를 때인데 그때에도 이 신미대사를 상석에 앉으라고 그렇게 예우를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한테 인사드리라고, 큰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왕자들이 신미대사한테 큰 절을 하게 하는. 그 왕조 국가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신미대사는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정의품성 있잖아요. 속리산 갈 때. 그럼 세조가 그 정의품성으로 거길 갔기 때문에 인정돼가지고 지금 정의품성 거기 지금 속리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들어 간 거였거든요. 그럼 그분이 왜 가겠어요? 진짜 존경했고,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절대 공헌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환단곡에 나와 있는 가림토 문자예요. 가림다 문자라고 그러고, 가림토 문자라고도 그러죠.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대 문자인데, 신대 문자도 너무 우리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려면 지금 다른 거하고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신대 문자도 우리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하고 너무 우, 야,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기원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기원전에 있었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단곡에 나와 있는 글자들하고 훈민정음에 있는 글자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아자죠. 으, 이, 오, 아, 우, 이. 예. 똑같죠? 예. 그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이 좀 이렇게 된 것이 좀 다르죠? 이응, 미응. 시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읒, 치읒. 이런 것도 없는 글자입니다. 그죠? 요건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만들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럼 분명히 고대에 어떤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글자를 모방해서, 전서라는 글자를 모방을 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정인지도 얘기했잖아요. 글자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최만리 선생은 왜 원리까지 바꿔가면서 글자 모양만 본따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런 글자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상소문에 올렸잖아요. 그럼 그 글자가 바로 넌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단곡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놀라운 것들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더구나 신빙성을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환단곡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단군 조선 3대 가歴당군, 3대 가歴당군이 명을 해서 을보록이라는 사람한테 명을 해서 가림투 글자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가륵당국께서 삼랑을보록, 삼랑은 벼슬이에요. 을보록 사람 이름이고, 삼랑을보록에게 명을 해서 글자를, 소리 글자를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훈민정음도 소리 글자죠. 왜 훈민정자가 안 되죠? 아니, 훈민정자가 되잖아요. 문자가 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자를 읽는데 중요한 소리 글자로 만드는 것이 훈민정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자를 읽는 것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중국 글자라고 그랬으면 중국의 발음 방법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자는 우리 거라는 의식이 있었고 또 중국 거라는 의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동북아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글자였기 때문에 중국 글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한자는 누가 만들었느냐? 동이족이 만든 거잖아요. 동이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원리하고 너무나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훈민정자가 아니라 훈민정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여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풍성은 하나 같지 않았다.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리고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다 해도 진서는 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0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00리 되는 땅의 나라에서도 글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자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한자는 약점이 많다고 제가 한자 설명을 할 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한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것들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 다시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한자를 써보세요. 네. 제가 이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충북진천이라고 했는데 그레시오를 한번 써보세요. 그레시오 한자로 써보세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적을 수도 없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적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한자를 만드는 건데 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리 글자 훈민정음을 만든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고대에도 이것이 한문으로 된 거는 나는 소리 글자 그대로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리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륵당군이 을보록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림투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돈입니다. 이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돈입니다. 고대 돈이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저만 보입니까? 돈입니다, 돈. 이게 돈이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에게는 뭐 도끼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썼던 겁니다. 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학자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인이 그 박물관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 물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록을 보여준 겁니다. 도록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무슨 글자인지 모른다고 중국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돈인데 돈이라고,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노라고도 적혀 있고 여긴 조금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어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돈이다. 이건 노라고 한다. 이거 우리 글자다. 그랬더니만 이 양반이 중국 이 도록을 보여준 양반이 아니 당신네는 훈민정음을 1400년도에 만들지 않냐. 1443년, 1446년이잖아요. 반포한 것이. 그때 만들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잖아요. 누가 뭐라도 노라고. 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고대에 소리 글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글자를 상당 부분 그 신미대사께서 그 글자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훈민정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전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고대 중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고대 중개의 화폐인 이거 첨수도입니다. 첨수도라고 그러는데 한글로 보이는 두 글자 돈과 노를 찾아냈다. 이게 고죽국에서 발견된 건데 여러분도 고죽국 아시죠? 그 산에 가서 그 굶어 죽었다 그러는 그 고사 뭐죠? 백이숙제. 예, 백이숙제. 그 고죽국이잖아요. 이 고죽국은 어느 나라죠? 동이족의 국가예요. 그 동이족이니까 어떤 거죠? 고조선 단국의 제후국이었던 겁니다. 그 당연히 동이족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돈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요. 야, 이런 거 발견된 거 보고 저는 야,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네. 이거는 요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텐베르크 인쇄기술보다 우리가 쭉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죠. 다 했네요, 벌써. 어우.